그 공짜 음식을 왜 주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있었는데 한국은 되게 재밌잖아요. 그걸 썼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산이 많은 게 좋아요. 산이 거의 없어요. 산 등산을 해가지고 서울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있었던 것 같고, 네, 안녕하십니까.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는 지금 21년 정도 됐고요. 한국에 온 지는 27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가 100일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부모님 사업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따라오게 됐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핀란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핀란드어를 못했어요, 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핀란드로 유학을 보내서 핀란드어를 배우고 왔습니다. 최근 북유럽 사람들이 한국이 살기 좋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떡 돌리기 문화인데요. 사실 핀란드에서는 이제 어디론가 이사를 가면은 이웃끼리 그렇게 막 친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이웃분들에게 떡 돌려주고 이제 이런 문화가 저는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런 면이 한국에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외국인들이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처음에 이사를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떡을 주니까 이거 그 공짜 음식을 왜 주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문이 있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이사 가면서 주는 피해 때문에 이 떡을 돌려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서로 간의 배려가 정말 좋은 게 보기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핀란드에 잠깐 살았을 때 이사 가고 나서 이웃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사를 간 적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굳이 누가 사는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침묵의 나라라는 거는 저희가 되게 개인주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삶을 열심히 사는 것 뿐이지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막 서로 간의 소통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오히려 어색함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은 그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무조건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런 거에 좀 다른 것 같아요, 핀란드랑. 제 생각에는 저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그때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아주 조용히 휴가를 보내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더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국은 산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핀란드에는 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특히 서울에서 이제 등산을 해가지고 서울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평지예요. 사실 이게 이론이 있는데 옛날에 빙하시대가 있었을 때 그 모든 산을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없어진 건데 아주 북쪽에 가야지만 좀 약간 오름 같은 게 있는 정도예요. 최근에 사패산을 되게 많이 갔어요. 거기에 되게 멋있는 큰 돌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이제 사진 찍는 게 되게 재밌어서 거기는 많이 갔고 이제 뭐 북한산도 그렇고 뭐 수락산도 그렇고 좀 되게 익스트림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밧줄 잡아서 올라가는 거나 그런 게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설악산을 한번 갔었어요, 친구랑.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자연 광경, 계곡이 되게 좋아요. 산이 있다 보니까 계곡도 있어서 계곡에서 뭐 올챙이 잡고 이런 문화도 정말 어릴 때부터 재밌게 했습니다. 핀란드의 추천 장소, 핀란드가 호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관광객이 와서 호수를 보면 이거 바다 아니냐라는 정도로 이제 호수가 되게 커요. 이제 호수마다 별장이 되게 많은데 그런 별장을 이제 빌릴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데에서 한번 가서 며칠 동안 보내는 게 되게 핀란드적인 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재활용 문화인데요. 한국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있었던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각자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유럽에서는 대부분 그냥 다 버려서 이제 분리하는 거를 따로 나중에 하는 거라서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이 훨씬 더 환경을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내가 쓴 쓰레기도 어떤 걸 썼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란드도 재활용하는 문화는 되게 좋은데 그게 이제 버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라서 그만큼 좀 한국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그러면은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정용 쓰레기를 밖에 버려요. 그래서 또 돈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 이해는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행 왔는데 쓰레기 버릴 곳이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는 어떨 때는 사람보다 쓰레기통이 많아요. 그건 아니고 그 이제 공원마다 있고 뭐 길거리마다 있고 되게 많아서 그 점은 되게 편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커피 문화인데요. 사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커피를 마시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훨씬 더 핀란드보다 카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는 카페 가서 뭐 공부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장소로 돼버려 가지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런 게 좋았었고 되게 분위기가 다른 카페들이 많아요. 그림 그린 것 같은 느낌? 그 카페 전체로 인테리어가 그런 곳처럼 그런 좀 신기한 카페들이 많아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집에서 마셔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저희 문화가 옛날부터 되게 그러니까 핀란드가 되게 어두운 나라예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없으면은 뭐 출근도 못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서 왜냐면 겨울에는 해가 한 11시쯤에 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지 약간 정신을 깨는 느낌이라서 되게 집에서 많이 마십니다. 핀란드 비싸죠. 핀란드 물가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커피도 한국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카페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바리스타예요. 그래서 이제 8년 정도 지금 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 카페는 커피를 잘하는구나 라는 이제 재미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운동 행사인데요. 제가 사실 러너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5번을 뛰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의 마라톤 대회도 일주일마다 있더라고요, 하나씩. 그만큼 운동에 대한 그 관점이 높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면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면은 산마다 다니면은 그 무슨 기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메달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면은 한국 전체 그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다니면은 뭐 메달 주는 것도 있고 뭐 달리기도 서울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을 다 뛰면은 그것도 메달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냥 달리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뭔가를 받으면서 달리면은 그런 게 좋아서 보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따긴 했지만 네. 마라톤 대회로 봤을 때는 거의 여름에만 한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운동 행사 되게 유명한 것도 그 대회에서 지도랑 그 컴파스만 주는데 그 두 개를 가지고 직접 그 코스를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해야 되는 코스라서 그런 게 되게 유명해요, 핀란드에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훨씬 더 적극적이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겨울이 길다 보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키나 이제 당연히 겨울 운동은 있는데 그만큼 한국은 또 밖에서 따뜻할 때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서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한국이 만족스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